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불빛 아래 떡볶이 포장마차를 힘겹게 밀고 가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이름은 미영. 70, 평생 험난한 세월을 견뎌온 탓일까?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그녀의 어깨는 유난히 작고 힘겨워 보였다. 미영은 올해 70살.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아들 민준을 키웠다. 변변찮은 재산 하나 없이 오직 떡볶이 장사로 생계를 유지해온 그녀. 맵싸한 떡볶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작은 포장마차는 그녀의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희망이었다. 오늘도 미영은 어김없이 떡볶이 재료를 가득 실은 포장마차를 끌고 서울의 밤거리로 나섰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왠지 모를 슬픔을 자아냈다. 그녀의 발길이 향한 곳은 삼대지라는 고급 고깃집 앞. 커다란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값비싼 외투를 걸친 손님들의 모습은 떡볶이 포장마차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하지만 미영은 이곳에서 떡볶이를 팔아야만 했다. 아들 민준의 뒷바라지를 위해서는 단돈 100원이라도 더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떡볶이 드세요. 맵싸하고 맛있는 떡볶이. 미영은 조심스럽게 외쳤지만 고깃집 안을 가득 메운 왁자지껄한 소리에 묻혀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다. 마치 화려한 도시 속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작은 점처럼 그녀의 존재는 희미하기만 했다. 전개 Fat Train. 미영은 삼대지 고깃집 앞에 떡볶이 포장마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손님들을 불렀다. 맵싸한 떡볶이 냄새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지만 고급스러운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떡볶이 드세요. 간만 들어 따끈따끈하고 맛있어요. 미영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여전히 무관심 속에 묻혔다. 몇몇 손님들은 힐끔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고 어떤 이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때 고깃집 안에서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날카로운 눈매에 굳게 담은 입술, 차가운 인상의 그는 바로 삼대지의 직원 재화였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재화는 퉁명스러운 말투로 쏘아붙였다. 떡볶이 좀 팔려고 왔는데. 미영은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떡볶이를 팝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재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언성을 높였다. 손님들 식사하시는데 방해되니까 조용히 가세요. 여기는 고급 고깃집이지 길거리 떡볶이 파는 곳이 아닙니다. 재화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미영의 가슴에 꽂혔다. 떡볶이를 팔아 아들을 키우고 험난한 세상을 버텨온 그녀였다. 결코 부끄러운 삶이 아니었지만 재화의 말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만 같았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조금만 팔다가 가겠습니다. 미영은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재화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안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고급 고깃집입니다. 할머니 같은 사람이 떡볶이 팔 곳이 아니에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재화는 더욱 강압적으로 몰아붙였다. 그의 고함 소리에 고깃집 안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몇몇 손님들은 흥미롭다는 듯 쳐다보았고 어떤 이들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때 고깃집 안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꼿꼿한 자세, 짙은 눈썹, 온화한 눈,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바로 박 씨였다. 젊은 친구, 어르신께 무슨 짓인?
박 씨는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재화를 꾸짖었다. 손님, 이 할머니가 여기서 떡볶이를 팔면 우리 가게 이미지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려는 것뿐입니다. 재화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먹고 살 길이 달린 일인데 그리 매정하게 굴면 쓰나 저 늙은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 건가? 박 씨는 혀를 차며 말했다. 손님, 저 할머니가 여기서 떡볶이를 팔면 우리 가게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건 우리 사장님 방침이기도 합니다. 뭐, 수준?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게 수준 따질 일인가? 자네나 자네, 사장이나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 박 씨는 단호한 어조로 꾸짖었다. 손님, 그거. 재화는 말끝을 흐렸다. 박 씨의 꼿꼿한 자세와 위험 있는 목소리에 왠지 모를 위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험악한 표정의 중년 남자가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다부진 체격, 번쩍이는 금목걸이, 위압적인 분위기의 그는 바로 삼대지의 사장 강 씨였다. 무슨 일이야? 강 씨는 재화를 쏘아보며 물었다. 사장님, 이 할머니가 가게 앞에서 떡볶이를 팔아서 내보내려던 참입니다. 재화는 재빨리 대답했다. 잘했어. 여기는 고급 고깃집이야. 떡볶이 냄새 풍기면서 장사하면 손님들이 싫어한다고. 강 씨는 재화를 칭찬하며 거들먹거렸다. 사장 양반, 어르신한테 그게 무슨 태도요? 떡볶이 파는 게 죄는 아니잖소. 박 씨는 강 씨에게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손님, 우리 가게 일에 참견하지 마시죠. 저는 제 가게 이미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 씨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미지. 사람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한가 보군. 딱딱한 고기만 먹으면 속이 불편한 법인데 떡볶이처럼 부드러운 음식이 있어야 조화로운 게지. 그래야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나. 박 씨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음식 궁합을 넘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었다. 강 씨는 박 씨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미영을 쏘아보며 말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장사하세요.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질 뿐이었다. 평생 떡볶이를 팔아 아들을 키우고 험난한 세상을 버텨온 그녀였다. 결코 부끄러운 삶이 아니었지만 재화와 강 씨의 말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만 같았다. 그때 미영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낸 미영은 액정에 뜬 아들 민준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 여보세요. 미영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어디야?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민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엄마, 괜찮아. 그냥 떡볶이가 잘 안 팔려서. 미영은 차마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아. 민주는 엄마의 미묘한 목소리 변화를 눈치챘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너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엄마는 곧 들어갈. 미영은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다. 엄마, 잠깐만. 어디야? 내가 지금 거기로 갈게. 민주는 다급하게 물었다. 아니야, 오지 마. 엄마 괜찮다니까. 너 일 열심히 해야지. 미영은 아들이 걱정할까봐 한사코 만류했다. 엄마, 말해봐. 어디야? 내가 지금 갈. 민주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엄마는
삼대지라는 고깃집 앞에 있어. 결국 미영은 힘없이 털어놓고 말았다. 삼대지, 거기서 뭐해? 알았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민주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미영은 눈물을 훔치며 떡볶이 포장마차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서름과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때 삼대지 안에서 손님들을 구경하던 아라라는 젊은 여성이 미영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다 봤어요. 아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미영은 힘없이 대답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취급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이건 정말 너무해. 아라는 분개하며 말했다. 저는 아라라고 해요. 푸드 블로거예요. 아라는 자신을 소개하며 말을 이었다. 제가 할머니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이 장면을 다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이걸 제 SNS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아라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미영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아라는 이미 영상을 SNS에 올리고 있었다. 할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할머니께 한 짓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아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후 아라의 SNS에 올라온 영상은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재화와 강씨가 미영을 쫓아내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분노했고 삼대지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절정, KO 트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삼대지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미영의 아들 민준이었다. 엄마. 민준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에게 달려갔다. 민준아, 너 여긴 어떻게? 미영은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민준은 엄마의 얼굴을 살피며 다급하게 물었다. 엄마는 괜찮아. 근데 너 일은 어쩌고? 미영은 아들이 걱정할까봐 애써 태연한 척했다. 일은 무슨 일이야? 엄마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준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민준아, 진정해. 별일 아니야. 그냥 떡볶이 팔지 말라고 해서. 미영은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민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별일 아니라고. 엄마, 저 사람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다 들었어. 저 사람들이 엄마한테 함부로 한 거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민준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민준아, 제발 그러지 마. 엄마는 정말 괜찮아.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미영은 아들이 일을 크게 벌일까봐 걱정되어 애원했다.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알아. 엄마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그런 엄마를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민준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미영은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준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삼대지 안으로 들어갔다. 사장 나오라고 해. 민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누구야? 누가 감히 우리 가게에서 행패야? 강씨가 험악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당신이 이 가게 사장이야. 민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강씨를 쏘아보았다. 그래, 내가 사장이다. 근데 너는 누구냐? 강씨는 민준의 기세에 눌려 움찔했다. 나는 당신이 쫓아낸 떡볶이 아줌마의 아들이다. 민준은
당당하게 말했다. 뭐, 떡볶이 아줌마 아들. 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떡볶이 아줌마가 바로 내 어머니시다. 당신은 내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 민주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뭐 하는 거야? 재화야. 당장 저 녀석 끌어내. 강 씨는 재화를 향해 소리쳤다. 사장님, 저 사람이. 재화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했다. 뭐? 저 사람이 뭐? 강 씨는 답답하다는 듯 재화를 다그쳤다. 저 사람이 MJ그룹 민준 대표님입니다. 재화는 겨우 입을 열었다. 뭐? MJ그룹? 민준 대표? 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래, 내가 바로 MJ그룹 대표 민준이다.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던 떡볶이 아줌마가 바로 내 어머니시고. 민준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MJ그룹 대표님. 강 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MJ그룹은 3대지의 유니폼을 공급하는 대기업이었고 강 씨는 MJ그룹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이 대표님 어머님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 씨는 태도를 180도 바꿔 굽실거리기 시작했다. 몰랐다고? 몰랐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가? 당신은 사람을 돈과 지위로 판단하는 천박한 인간이야. 그런 당신에게 우리 어머니가 모욕당했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 화가 난다. 민주는 여전히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대표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강 씨는 민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용서.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당신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민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 씨를 쏘아보았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 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한 짓을 똑같이 갚아주겠다. 당신도 우리 어머니처럼 길거리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봐야 한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대표님,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강 씨는 울상이 되어 사정했다. 가혹하다고?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우리 어머니의 삶을 짓밟았고 그 고통은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강 씨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됐어. 당신 같은 인간에게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다. 나는 당신과의 거래를 모두 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한 짓을 세상에 널리 알려 당신 같은 사람이 다시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민주는 차갑게 말했다. 대표님, 제발 그것만은. 강 씨는 애원했지만 민주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엄마, 가자. 민주는 미영의 손을 잡고 삼대지를 나섰다. 민준아, 정말 이래도 괜찮겠어. 미영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저런 사람들은 더 이상 엄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민주는 엄마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민준아, 고마워. 하지만 미영은 아들의 강경한 태도가 왠지 불안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민주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결말. KT 스. 민주는 강 씨에게 요구한 대로 재화를 즉시 해고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미영에게 진심을 담아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강 사장, 내 눈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해. 당신이 한 짓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이 바닥에서 발붙이지 못할 줄 알아. 민준의 단호한 요구에 강 씨는 굴욕감을 느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영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만 했다. 미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이것만이 아니야. 당신은 우리 어머니의 삶을 모욕했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 민주는 분노를 사기며 말했다. 대표님,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강 씨는 애원했지만 민주는 냉정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준 상처는 돈으로 보상할 수 없어.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민주는 차갑게 말했다. 그 후 민주는 MJ그룹과 3대지의 거래를 모두 중단했다. 그리고 아라의 도움으로 강 씨와 재화의 만행은 언론과 SNS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져 3대지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한편 미영은 아들의 강경한 복수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민준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미영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저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할 거야. 엄마가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이 또 겪게 할 수는 없어.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리고 엄마, 이제 그 떡볶이 장사는 그만두면 안 될까? 내가 편히 모실게. 민주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민준아, 그거. 미영은 망설였다. 엄마,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내가 다 보상해줄. 민주는 간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민준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이 떡볶이 장사를 그만둘 수 없어. 미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왜? 엄마, 이제는 그만 고생해도 돼.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민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민준아, 이 떡볶이 장사는 나에게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야. 이건 내 삶의 일부이고 내 자존심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키워낸 내 땀과 눈물이 담긴 소중한 존재야. 나는 이 떡볶이 장사를 통해 너를 키웠고 너는 이 떡볶이 덕분에 지금의 네가 될 수 있었어. 나는 이 떡볶이 장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민주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리고 민준아, 나는 아직도 떡볶이를 팔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작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껴. 나는 이 일이 정말 좋아. 그리고 나는 아직 건강하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 미영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정말 대단해. 내가 엄마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 미안해. 민주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닫고 감동했다. 아니야, 민준아.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미영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떡볶이 장사할 거지?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죽는 날까지 이 떡볶이 포장마차는 계속될 거야. 미영은 힘차게 말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존경해. 민주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미영은 아들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아라는 자신의 SNS에 미영의 떡볶이 포장마차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여러분, 여기는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파는 곳입니다. 떡볶이 맛도 일품이지만 이 떡볶이를 파는 할머니의 사연을 알고 나면 더욱 감동적일 거예요. 할머니는 평생 떡볶이를 팔아 아들을 키우셨고 그 아들은 지금 MJ그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떡볶이 장사를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떡볶이 장사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고 자존심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할머니의 떡볶이를 먹으면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할머니의 떡볶이를 드셔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라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미영의 떡볶이 포장마차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미영의 떡볶이 맛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과 열정에 감동하여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민준이 다시 떡볶이 포장마차를 찾았다. 엄마, 오늘도 손님이 많네. 민주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다. 다 내 덕분이다, 민준아. 미영은 떡볶이를 팔면서도 연신 싱글벙글했다. 아니야, 엄마. 다 엄마 떡볶이가 맛있기 때문. 민주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런데 민준아,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회사는 잘 되고. 미영은 조심스럽게 아들의 안부를 물었다. 엄마. 회사 일은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민주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래, 다행이구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미영은 아들의 건강을 걱정했다. 알았어, 엄마. 나도 이제 엄마처럼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어.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미영은 의아한 듯 물었다. 나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 민주는 폭탄 선언을 했다. 뭐라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미영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 나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어. 돈, 명예, 성공, 그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엄마를 보면서, 그리고 엄마가 겪은 일을 겪으면서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돈과 명예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엄마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 민주는 차분하게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민준아, 그거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 아니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미영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했다. 아니야, 엄마.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야. 그리고 이제는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엄마 곁에서 엄마를 지켜줄 거야. 민주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아,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미영은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고마워, 엄마. 민주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다. 그런데 민준아, 앞으로 뭘 할 생각이니? 미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 엄마, 떡볶이 장사 물려받을 거야. 민주는 씩씩하게 말했다. 뭐라고? 네가 내 떡볶이 장사를 물려받는다고? 미영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 나 엄마한테 떡볶이 만드는 법도 배우고 장사하는 법도 배울 거야. 그래서 엄마 떡볶이 포장마차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떡볶이 가게로 만들 거야. 민주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민준아, 그건. 미영은 아들의 엉뚱한 발상에 말문이 막혔다. 엄마, 나 진심이야. 나 엄마처럼 떡볶이 팔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엄마 곁에서 엄마를 지켜주고 싶어.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준아. 미영은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허락해줘. 나 엄마 떡볶이 장사 물려받게 해줘. 민주는 간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래, 민준아.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엄마는 허락하마. 하지만 떡볶이 장사는 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고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을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미영은 아들의 결심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일깨워 주었다. 엄마, 나 각오하고 있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엄마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민주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래, 민준아. 네가 그렇게 말하니 엄마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마.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미영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엄마 떡볶이 포장마차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떡볶이 가게로 만들 거야.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다. 그래, 민준아.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미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격려했다. 그날 이후 민주는 MJ그룹 대표직을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미영에게 떡볶이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떡볶이 재료를 다듬고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도 많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다. 민준아, 떡볶이 양념은 이렇게 만드는 거란다.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물엿, 그리고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재료를 넣고 잘 섞어주면 돼. 미영은 아들에게 떡볶이 양념 만드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엄마. 그런데 비법 재료는 뭐예요? 민주는 궁금한 듯 물었다. 그건 비밀이야. 미영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았어, 엄마. 나 열심히 배울게요. 민주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떡볶이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법도 열심히 배웠다. 그는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어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떡볶이 드세요. 민주는 우렁찬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와, 떡볶이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손님들은 민준의 떡볶이 맛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 저희 어머니 비법 덕분입니다. 저는 아직 멀었어요. 민주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젊은이 떡볶이도 정말 맛있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손님들은 민준의 친절함과 떡볶이 맛에 반해 단골 손님이 되었다. 민준의 노력 덕분에 미영의 떡볶이 포장마차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다. 손님들은 떡볶이 맛뿐만 아니라 미영과 민준의 따뜻한 정과 훈훈한 이야기에 감동하여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덧 미영의 떡볶이 포장마차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떡볶이 가게 중 하나가 되었다. 사람들은 미영과 민준의 떡볶이를 먹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도 손님이 정말 많네. 민준은 쉴 새 없이 떡볶이를 만들면서도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러게 말이다. 다 내 덕분이다. 민준. 미영은 떡볶이를 팔면서 연신 싱글벙글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다 어머니 떡볶이가 맛있기 때문이지. 민준은 쑥스러운 듯 웃었. 그리고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비법을 전수받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그럼 이제 슬슬 알려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미영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어머니. 저 정말 궁금해요. 그 비법이 무엇인지. 민준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비법은 바로 정성이다. 미영은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정성이요. 민준은 의아한 듯 되물었다. 그래, 정성. 떡볶이를 만들 때, 손님을 대할 때 항상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 떡볶이가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다. 미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성.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래, 민준아. 앞으로도 우리 떡볶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정성을 다해 만들어드리자꾸나. 미영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민준은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다.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미영과 민준은 떡볶이 포장마차 앞에서